교과서 89쪽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섞여서 나오죠. 선생님은 다시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임진왜란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입니다.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임진왜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120여 년 동안 센코쿠 시대에 이제 이 다이묘들이 이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이제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무사층의 관심을 이제 대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복속하지 않은 이 많은 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그 영지를 무사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런 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명나라와의 무역이 지금 중단돼 있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 닝보의 난을 계기로 해서 명나라는 이제 일본과의 무역을 가만 무역을 중지시켰다. 그래서 이 명과의 어떤 그 무역 확대, 그리고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야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죠. 이게 이제 정명향도 또는 이제 정명가도라고 부릅니다. 조선이 이제 이걸 거절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음력 4월 13일 16만 대군으로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1592년부터 일어난 이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16만 대군으로 이제 일본 군대가 부산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부산 첨사 정발과 동래 부사 송상현이 열심히 싸웠으나 이제 중과부적으로 이제 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선조 정권이죠. 바로 이 16세기 선조 정권은 이제 임진왜란의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이일 장군을 이제 상주에 파견을 했는데, 이일이 이제 여기서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진족 정벌에 어떤 그 전설적인 공을 세웠던 이제 신립 장군을 바로 이제 이 충주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이 충주에 온 신립 장군이 문경세제를 막을까, 그리고 이제 이 충주를 막을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이 충주에서 일본군을 맞이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신립 장군은 당시 이제 그 기마 부대를 끌고 이 충주의 그 8,000명의 어떤 그 기마 부대를 끌고 지금 충주에 가면 이제 충주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모실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모실의 뜰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이 일본의 그 조총 부대를 들판에서 이제 맞이해서 이제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이 건국대학교 옆에 모실의 마을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에 이제 밀려서 탄금대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뒤에는 이제 달천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합수머리인데 바로 그 탄금대가, 거기에서 이제 이 신립 장군이 이끄는 8,000명의 이제 이 조선 군인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금대에 가면은 12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신립 장군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뜨거워진 화살을 이제 식히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이 남한강까지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다 12번을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런 12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죠. 이 그 사진을 좀 보면, 이것은 이제 충주에 가면 충주 그 국민체육센터 그 수영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바로 이제 이 충주의 탄금대 전투에서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를 맞이해서 열심히 싸웠던 신립 장군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금대에 이제 올라가 봅니다. 탄금대의 그 안내 팻말을 보면, 여기 이제 이 1592년 선조 때 신립 장군이 8,000명의 병사들과 배수진을 치고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탄금대 안에 8,000고혼 위령탑이 있습니다. 8,000고혼 위령탑이 있고,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 반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 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코스가 바로 탄금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고, 바로 그 8,000고혼 위령탑, 그 신립 장군이 이끄는 8,000명의 그 뭡니까 혼백을 위로하는 그런 탑이죠. 신립 장군이 보이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신립 장군이 이제 탕금대에서 이제 활을 시켰다라고 하는 12대를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 남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12대를 지금 내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지도로 넘어가면 자,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5월 2일 날 이제 한양을 함락시키죠. 여러분들, 20일 만에 일본군이 한양을 함락시킬 정도로 조선의 관군들은 이제 무능력했던 거고 조선의 국방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걸어가도 말이죠. 20일 만에 이 부산에서 한성까지 20일 만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고속도로로. 결국 이제 이 선조는 이쪽에 있는 이제 의주로 몽진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서 원병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이 4월달, 5월달에는 조선의 관군이 일본군에게 이제 연전 연패를 하게 되는데 1592년 5월달부터는 5월, 6월달부터는 전세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이제 수군이 대활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전라 좌수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 식량을 비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군을 훈련시키고 판옥선과 이제 거북선을 정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만만의 준비를 이제 갖추고 나서 드디어 바로 이제 이 옥포라고 하는 곳, 지금의 이제 거제도에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조선소가 있는 그 앞바다에서 바로 이제 일본 수군을 맞이해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포해전 이후에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을 맞이해서 연전 연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바로 전쟁기념관에 있는 거북선의 모형입니다. 좀 당겨서 보면 이 거북선의 이제 모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조선의 이 판옥선과 거북선의 이 구조는 조선은 이제 이 평제선이라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속도는 좀 느리지만 좌회전, 우회전, 뭐 180도 유턴 이런 건 이제 자유롭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안택선은 바닥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르지만 이게 이제 이 뭡니까 암초가 많은 연안 항해나 방향 전환 등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일본의 안택선의 어떤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을 했고 또 일본군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바로 이제 이 거북선이 이제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있는데 전라 좌수영의 본영이 있는 그 여수에 가면 바로 이제 이 이순신 광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거북선이 또 모형이 있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안에 내부를 이제 관람을 했는데 선생님이 다녀간 뒤에 요 계단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 그러죠. 이 안에 바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느낌을 좀 살려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이제 부하 장수들과 이제 교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제도에 가도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앞에 이렇게 거북선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이 바로 이제 요 뒤에 앞바다가 바로 옥포 앞바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맞이해서 첫 승리를 거둔 장소가 바로 여기. 지금 이제 이 옥포 조선소가 있는 그런 장소죠. 자, 바로 이제 우리 그 임진왜란의 3대첩 하면은 이제 이 한산도 대첩을 이제 이 가장 이 앞에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이순신 장군은 당시 그 일본 수군을 바로 이제 이 통영과 이 거제도 사이에 있는 요 한산도, 바로 이제 이 한산도 앞바다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척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갑자기 이제 180도 유턴을 하면서 에워싸서 항 날개를 펼쳐서 당시 이제 이순신과 이제 원균의 조선연합부대 55척이 일본군 와키자카 야스하라고 이끄는 외선 74척 중에서 59척을 이제 작살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한산도에 한번 작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한산 대첩도가 이제 여기 한산도 재승당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에 요런 이제 이 팻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 뒤로 보이는 이 바다가 바로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로 이제 이 통영 옆에 있는 이제 거제도의 이제 둔덕기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고려의 그 무신정변이 일어났죠. 1170년. 그래서 이제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의 왕인 의종이 여기 이제 이 거제도의 이제 둔덕기성에 이제 유폐 당하는데, 이 둔덕기성에서 이제 바라보면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방화도도 있고 통영의 미륵산도 있고 여기 화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산도 그 유명한 역사의 현장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자, 다시 이제 임진왜란의 경과 지도를 좀 보면 조선의 그 선조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원병을 요청했다 그랬죠. 드디어 이제 이 1593년 1월 달경에 이 명나라에 이제 원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계 중국인인 이여송이 이끄는 4만 3천 명의 명나라 군대가 이제 이 조선을 도와주러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조선과 명의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죠. 평양성을 탈환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의 수도 이제 한성에 진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의 군대가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이 이여성은 이제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다시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안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명나라 군대와 연합해서 한성을 탈환하려고 했었던 이 권율 장군이 이제 이 행주산성에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행주산성에서는 이제 이 조선의 관군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이 정말 이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당시 3만 명의 일본군의 공격을 이제 막아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임진왜란 중에 3대첩 중에 하나인 이제 행주대첩. 그리고 이제 이 진주목사 김시민이 이끄는 진주대첩. 그래서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 그다음에 진주대첩을 임진왜란의 3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굵직굵직한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이 남해안으로 이제 물러나서 외성을 쌓고 명나라의 이제 휴전회담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나긴 4년간의 이제 휴전회담이 명나라와 이제 일본 사이에 이제 휴전회담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잠깐 이제 중간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013년도에 우리 학교가 이 금연대상을 전국에 이제 이 학교로는 유일하게 이제 받았는데요. 상금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금을 이제 이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이 금연대상 시상식이 이제 이 고향에서 열렸으니까 그 근처에 이제 행주산성을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의 이제 동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주산성이 부녀자들이 치마에다가 이제 돌을 나르는 장면이 동판 부조로 이제 이 조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대첩 기념관에 이제 이 들어가 보면 이 권율 장군과 관련된 그런 이제 유물을 우리가 관람을 할 수가 있고, 행주 대첩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조 때 세우고 나중에 이제 이 세도 정치기 헌종 때 세운 건데, 요 이제 행주 대첩 비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이 정권 때 세운 이제 이 행주산성 대첩비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이 행주산성 위에 이제 서 있죠.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이제 한강의 모습도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진주 촉성로에 가면, 이 진주에 가면 이제 진주 목사 김시민의 이제 진주 대첩이 이루어진 곳이 이제 촉성로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김시민 장군의 동상인데요. 거기에 이제 촉성루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3대 누각이 있습니다. 이 촉성루에는 이제 이 바로 이제 이 의기사라고 돼 있죠. 의기사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의기사는 바로 이제 의로운 기녀를 모시는 사당이다. 그럼 의로운 기녀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논개죠, 논개. 여러분들 이 논개를 모시는 그 사당이 이제 촉성루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까 진주대첩이 이제 김신민 장군에 의해서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로 했는데, 여기 이제 대패한 일본군이 다시 이제 진주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성을 이제 점령하면서 촉성루 위에서 연회를 이제 베푸는데, 당시 이제 조선의 논개라고 하는 기생이 당시 이제 일본군 장수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이 바위 쪽으로 유인해서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이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녀를 기리는 사당이 이제 의기사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논개가 이 외장을 이 게야무라 로쿠스케라고 하는 외장을 끌어안고 뛰었던 장소를 사람들은 의로운 바위다 그래서
의암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서 있는 바로 이제 이 돌멩이가, 이 바위가 바로 이제 의암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이 명나라와 이제 일본 사이에서 휴전회담이 이제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제 심유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본에서는 이제 고니시 유기나가가 휴전회담을 하는데, 당시 이제 명나라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명예 요구한 사안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이 휴전회담이 결국 이제 4년 만에 결렬이 되죠. 여러분들 명나라가 일본에 요구한 사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책봉할 테니까 조공을 잘 바쳐라. 이게 요구 강화 조건입니다. 일본이 요구한 사항은 뭐냐면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삼을 것. 그다음에 이제 조선 8도 중에 남부에 있는 사도, 경상, 전라, 충청, 경기를 일본으로 할양할 것. 이러한 이제 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휴전회담이 결렬되고 다시 일본군이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1597년에 이것을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 정유재란은 이 전선이 여기 이제 이 안 나와 있는 충남 천안 직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일본군이 올라와봐야 직산까지밖에 못 올라오죠. 주로 이제 남해안 일대에서 이제 이 전투를 벌이는데 당시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됐다가 다시 이제 이 복귀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 조선의 수군을 사열을 한번 해보니까 이 거북이가 12마리밖에 없어요. 거북선, 판옥선 등이 이제 12마리밖에 없죠. 12척밖에 없죠. 그래서 그 12척의 배로 자 역시 당시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대패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이 일본 함선 133척을 괴멸시킨 대첩이 바로 지금 선생님 저 뒤에 있는 바로 명량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 이제 이 진도대교가 놓여져 있는데 이 바다 밑으로 기둥을 박을 수가 없죠. 왜? 바로 이 뒤에 보시면 이 바닷물이 6시간은 동쪽으로 흘러갔다가 6시간이 되면 또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바다의 울음소리가 쏵쏵 정도 날 정도로 바다가 온다, 파도 소리가 온다 그래서 이게 명량입니다. 다른 말로 울tur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물길의 흐름, 물의 흐름을 잘 이용해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133척을 12척의 배로 이제 괴멸시키는 게 바로 이제 명량 대첩이고 그리고 1590 뭡니까 이 정유재란 직후에 1598년에 본국에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전군 철수 명령이 이제 내려지죠. 그래서 도망가는 일본군을 이제 쫓게 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는 일본 수군을 쫓다가 결국은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결국 한반도를 무대로 명과 조선과 일본이 싸웠던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왜란은 7년 만에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임진왜란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91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죠. 전쟁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윗부분, 밑에는 이제 병자호란의 이제 결과가 되겠고, 윗부분인데, 당연히 17,000년 동안 조선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인구가 격감했겠죠. 그리고 이제 농경지가 황폐화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토지의 결수가 이제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표를 이제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전과 후의 토지의 결수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제 토지의 결수가 급감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일본 교토에 있는 이것은 이제 이 귀무덤입니다. 사실 이제 귀무덤이 아니고 코무덤이죠. 이것은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군에게 조선인의 귀를 잘라온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둬가지고 이제 포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더 많은 전공을 자랑하려고 이 사람 귀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귀를 잘라가지고 이게 이제 이 2명을 죽였다. 2배 이상으로 부풀려서 이걸 이제 이 전과를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자 귀 대신 코를 잘라와라. 코는 2개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코를 잘라 오라고 해갖고 그 베어진 코는 소금이나 식초에 절인 다음에 나무통에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싣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코 영수증에 나타난 것만 해도 무려 60여만 개에 이른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잔인한 일본 놈들의 어떤 만행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임산부의 코를 베기도 하고 갓나나의 코까지 이제 잘라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일본 한자어 중에서 귀와 코를 베어가는 외놈, 귀와 코를 베어가는 외놈이라는 뜻의 이제 이비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비야. 그래서 이제 이비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좀 변질돼 가지고 뭐 이비, 어비, 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엄마가 그 아주 갓난아기가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애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비야라고 하는 귀와 코를 베어가는 일본 놈들이라는 뜻에서 이제 나왔으며, 우리나라 속담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라는 말이 이제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교과서 9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먼저 쭉 공부를 해야 되니까 93쪽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외란 후의 동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임진왜란 직후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은 양반 사대부의 지배 체제가 더욱 확고해졌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사실은 이제 이 임진왜란의 책임은 선조와 조선의 지배층 양반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선조는 자신들의 어떤 그 지배층들의 자신들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서 명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하는 필요 이상으로 이제 이 명나라의 어떤 그 원병 지원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의 지배층은 명예 참전을 제조지은으로 받아들이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이제 이 강조를 했던 거죠.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있게 만들어준 은혜, 조선이 존재하게 만들어준 은혜를 이제 명예, 도움 때문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6세기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러한 이제 명에 대한 의리, 명의 도움을 강조하면서 이 사대부의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이런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사실 이제 다른 나라는 임진왜란을 계기 해서 정권이 바뀌거든요.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금이 등장하고, 일본도 이제 에도 막부로 이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런데 조선만큼은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 강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명예에 대한 도움을 부각시키고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가 확고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명예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이 유적이 바로 우리 그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바로 이제 만동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동묘. 선생님이 이제 우리 옛날 한국사 탐구반 학생들과 이제 답사를 갔었는데요. 이 만동묘는 이제 이 당시 이제 조선 후기의 송시열의 제자, 제천 출신인 권상하가 바로 지은 사당입니다. 이 만동묘는 누구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냐면 명나라의 이 뭡니까 신종 만력제죠.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을 보내준 황제죠. 그 만력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 숭정제를 제사 지내는 이 숙종 때 이 송시열의 제자 제천 출신의 권상하가 세운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기 위한 이제 상징물로서 사실 이제 이 만동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명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명나라가 이제 조선에 원병을 보내줬다 그랬죠. 약 5만 명 가까운 이제 뭡니까 이 지원병을 보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느라고 재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은화를 780만 냥이나 이제 까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환관과 사대부의 정쟁 등으로 정치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나라 지배층들은 지방의 환관들을 내려보내서 이제 세금을 마구잡이로 이제 이 세금을 강압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이걸 이제 광세의 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이자성이 이끄는 이제 이 농민군이 이제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이자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이징 자금성 뒷동산인 경산에서 이제 목매달아서 자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644년 명나라는 청나라의 공격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1644년 명나라는 멸망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만주 지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주 지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7년 동안 명과 조선과 일본이 싸우는 동안 사실 이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있었죠. 여진족은 이제 명나라에 복속돼 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뭐 해서 여진, 야인 여진, 건주 여진 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는 상황 속에서 여기 이제 이 명나라가 이 지원한 군대는 바로 요동에 있던 군대입니다. 요동에 있던 군대를 이제 이여송이 이제 조선으로 끌고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동에 군대가 비어 있죠. 그 틈을 타서 이 여진족들은 이제 이 노터치 상태에서 이제 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특히 이제 건주위 여진의 한 추장이었던 아이신조로 누르아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이 여진족 사회를 통합하더니 1616년 후금을 건국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명나라를 공격해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사진을 좀 볼까요? 바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이자성의 동상이죠. 명나라는 1644년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후금을 건국한 바로 이제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 이름을 바꾸니까 청태조 아이신조로 누르아치의 초상화입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의 국가박물관에서 선생님이 이제 직접 찍은 거죠. 그래서 청태조 누르아치 이제 초상이 되는 거고, 이 1616년 이 누르아치가 이 허토하라 바로 이제 흥경에서 후금을 건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나라를 상대로 사르우 전투에서, 이제 사르우 전투가 이제 이 조명연합군이 후금과 붙은 전투인데, 여기에 이제 광해군이 보낸 강홍입 장군의 조선군 13,000명이 포함되어 있었죠. 열심히 싸우지 않고 이제 항복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왜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그 후금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 후금이 사르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 랴오뚱의 중심지인 한자로는 심양, 중국말로는 세냥, 선양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청나라의 이제 수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양에 가면, 선양에 가면 청나라 뭡니까 그 홍타이지가 만든 심양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 중에서 그 안에 이제 이자성의 농민군이 뭡니까 이제 공점 북경을 공격해서 점령했다. 17세기 이제 법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프랑스의 한자식 표현이죠. 프랑스의 회화에 이게 이제 이자성의 농민군이 북경을 점령하는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숭정제라고 써있죠. 숭정 황제, 이게 자결이죠. 그래서 숭정 황제가 이제 이자성의 농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금성의 뒷동산인 경산에서 자기 이제 후궁들은 죽이고 자기는 이제 이 자살을 한 그런 이제 프랑스의 회화가 17세기 회화가 여기에 이제 전시가 돼 있죠. 자, 이어서 이제 일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임진왜란에 참여한 부대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대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대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임진왜란과는 이제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 난 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 세력을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제 승리해서 1600년에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오사카성 내부에 여기 덕천방이라고 되어 있는 덕천이 도쿠가와죠. 바로 여기 문제 밑에 설명을 보면 이제 1600년에 여기 이제 세키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천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장 8년 1603년입니다. 바로 천황으로부터 정의대장군, 일본말로 세이타이 쇼군, 이제 줄여서 쇼군이라고 부르죠. 쇼군에 임명되면서 바로 에도 막부를 오늘날의 도쿄의 에도 막부를 이제 개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일본 교토에 가면 니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니조 2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그 1조, 2조, 3조에서 이제 이
각 지방의 이제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건데 주로 이제 2조에는 중심되는 관청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교토에 천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만든 별궁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니조성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건데 이 니조성의 이제 구조가 있고 여기 이제 이 큰 문을 이제 통과해서 이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니노마루 궁전 또는 이제 니노마루 어전이라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곳에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제 에도에 이제 이 막부에 본부가 있고 쇼군이 거주하는 에도에 이제 막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천황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천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궁궐을 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이 니노마루 어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 대광관입니다. 대광관에서 나중에 1867년 이제 대정봉원이라고 이제 여기 써 있죠. 대정봉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에도 막부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이 권력을 천황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영지와 그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준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대정봉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노마루 궁전에서 이 대정봉원이라고 하는 1868년에 이제 대정봉원이 이루어진 곳으로서 어쨌든 이제 이 건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짓고 거주한 그런 이 별궁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뒷뜰에 보면은 뭐 대정봉원 150주년 기념 식수라고 이제 되어 있죠. 대정봉원이니까 이제 1867년으로부터 150주년이 지난 때에 이제 요 나무를 심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이제 일으켜놓고 축성을 명령한 오사카성이 지금 이제 오사카에 있죠. 그 오사카성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자결지가 있습니다. 자결지. 여러분 이제 이 1603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하지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이 오사카성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성장할 것이 두려워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15년에 결국 이제 이 오사카성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히데요리는 여기서 이제 자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자결지가 바로 오사카성 바로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 9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물의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본은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특히 이제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이 서적과 뭐 구리활자, 그다음에 이제 불교 회화 이런 걸 이제 약탈해 갖고 이런 문화재들은 이제 사실은 없어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기술자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죠. 특히 이제 뭐 여기 목수, 한지 제작공, 뭐 인쇄공이 있는데 바로 이제 유학자와 이제 도자기 기술자를 이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있죠. 바로 정유 전쟁 때 전라도 출신의 강항이라고 하는 이제 성리학자가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승려인 후지와라 세이카가 강항의 도움으로 일본 최초의 성리학 서적인 사서 오경 외혼을 간행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삼평, 도자기 기술자죠. 바로 이제 일본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도자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도자기 기술자, 이삼평, 심당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서 규슈의 이제 아리타 지역에서 도자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아리타 자기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일본이 일으킨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제 도자기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건데 어쨌든 에도 시대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결과를 낳은 것이 이제 임진왜란이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조선의 담배가 전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마, 감자 등과 같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신작물이 전래가 되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신작물이 이제 전래가 됐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교과서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나라를 오간 사람들인데요. 여기 김충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군으로 조선에 참전했던 일본 병사 중에서
투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항외라고 부르죠. 이 항외가 이제 무려 1만 명에 이르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사약하입니다. 사약하. 이 사약하가 이제 이 조선에 투항해서 조선의 이제 조총과 화약 제조 기술, 사격 기술을 이제 이 전파를 해주죠. 그래서 이 사약하가 이제 바로 이 조선에서 부여된 이름이 김충선이죠. 바로 일본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심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유재란 때 조선에 파병된 명예 장수인데 명나라 군대가 이제 돌아갔는데 이 심은용은 이제 이 경상도 성주에 남아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 때 왕릉과 궁궐 축조 사업에 참여해서 많은 업적을 이제 쌓은 바로 이제 이 임진왜란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선에 남게 된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에 남게 된 중국 사람 명나라 사람 심은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임진왜란을 우리가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이제 도공들을 이제 끌고 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삼평이 있고 심당길이 있죠. 그래서 이 이삼평은 당시 이제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를 찾아서 이제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고령토가 나는 지역이 일본 규슈에 있는 사가현 아리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한국인들의 도자기 기술로 생산된 도자기를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아리타자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마리 항구를 통해서 수출됐는데 그래서 이마리자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명청 교체기에 사실 도자기 하면 중국이죠. 그런데 명청 교체기에 이제 이 중국이 도자기 생산이 주춤하던 틈을 타서 이 조선인의 기술로 만든 이 아리타자기가 유럽으로 선풍적으로 이 유럽으로 대량으로 팔려나가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죠. 그래서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이 아리타자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모방하기 위한 도자기 복제 기술이 발달했을 정도니까 이 도자기가 이 굉장히 유럽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바로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도공, 바로 이제 이삼평, 심당길 이런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이제 직접 바로 이제 규슈 사가현 아리타 마을에 이제 가봤습니다. 거기에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도조 이삼평비가 이제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왼쪽에 서 있는 이분이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그 이삼평의 14대 손입니다. 이삼평의 14대 손을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도자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이삼평신을 모시는 신사인 도잔 신사가 있죠. 도잔 신사. 여러분들 이제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를 모시는 사원을 신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신사는 특히 이제 이삼평을 모시기 때문에 이 도리라고 하는 이 정문의 모습이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타자기를 보고 있고요. 자, 잠시 교과서 95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다. 이게 이제 1609년 기후약조죠. 바로 이제 우리 그 유정 스님 사명당 대사가 이제 일본에 파견돼서 포로 8,000명을 쇄환을 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외관을 복구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이제 재개했죠. 왜냐하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에서는 선진 문화 사절단인 조선 통신사를 약 200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이제 파견을 하면서 이제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이 된 게 이제 조선 통신사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 조선 통신사 관련해서 이제 보여줄 사진이 있죠. 지금 보시는 직직사는 바로 이제 일본 본토인 혼슈로 들어가는 바로 이제 이 관문인 시모노세키입니다. 이 시모노세키 앞바다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관문교죠. 일본 말로 이제 간먼교인데 이 시모노세키 그 앞바다에 이렇게 넓지 않은 이 해협에 바로 조선통신사 상륙지 비석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이제 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스시마섬을 거쳐서 이제 이 시모노세키에 와서 잠시 이제 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에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시모노세키 앞바다에 바로 이제 조선통신사 상륙 비석이 이제 서 있는 거고, 그 앞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마 신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앞에 일본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이제 이 무사단이 출현했다 그랬죠.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가장 큰 두 개의 무사단은 다이라 기요모리로 대표되는 다이라 시 무사단, 그 다음에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 대표되는 미나모토시 무사단이 있는데 그 두 무사단이 이제 패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미나모토 무사단이 다이라시 무사단을 격파하고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일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하게 되는 바로 이 다이라시와 미나모토시의 최후의 전투가 바로 지금 이 시모노세키 앞바다, 당시 지명은 이제 단노우라라고 부르죠. 이 단노우라에서 결국 이제 이 다이라시가 미나모토시에게 이제 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이라시의 이 그 무덤이 바로 이제 이 아까마 신궁 안에, 여기 이제 평가 일문지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헤이시, 즉 이제 다이라시라고 하는 뜻이죠. 다이라시에 이제 무덤이 있고, 이 신궁은 여러분들 이제 신사와 신궁의 차이점은, 신사는 일반적인 신을 모시는 사원을 신사라고 부르고, 신궁은 천황가의 신을 모시는, 천황과 관련된 신을 모시면 신궁이라고 부르죠. 진구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이 단노우라 전투에서 다이라시가 패할 때, 그 다이라시의 외손자인 당시 3살밖에 안 되는 안독구 천황, 한자로 안덕 천황을, 3살밖에 안 되는 안덕 천황을 그 외할머니인 다이라시가 천황가에서 내려오는 삼종신기를 품고 그 단노우라, 그러니까 이제 시모노세키 앞바다에 풍덩 빠져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안덕 천황의 시신을 수습해서 바로 이제 요 앞에 있는 아까마 신궁에다가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라시의 무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안덕 천황의 신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중요한 것은 1711년 통신사의 부사로, 조선통신사 부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일본의 통신사로 왔던 임수관의 글씨가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아까마 신궁의 궁사인데 이걸 이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옆에 일청강화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아마 한국사에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그래서 청나라 이용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마 신궁, 단노우라 전토, 시모노세키 앞바다가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이는 저 뒤 건물, 이 장소에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는데,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재현을 해놨고 옛날 모습 거의 비슷하죠. 여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와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북양대신이었던 이홍장의 사진이 걸려 있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뭐죠? 바로 일본이 청나라한테 전쟁 배상금 2억 3천만 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 영토인 랴오똥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게 할양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맨 앞으로 좀 돌아가서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네모를 좀 치고 밑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죠. 여기서는 이제 이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보낸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보낸 이유는 명분은 바로 이제 책봉국을 도와줌으로써 중화 질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바로 명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 그래서 그 요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실제 이유입니다. 명분은 조공국 보호를 통한 중화 질서 유지지만 실제로는 베이징의 울타리인 랴오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했다.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전쟁의 피해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서는 이 9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뭐 특별히 여러분들 밑줄 칠 건 없고요. 자, 93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쪽. 여기 이제 조선을 동그라미 치고, 이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양반 지배 체제가 더욱 확고, 밑줄.
자, 이 조선의 지배층은 명나라의 참전을 제조지은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명예대한 누리 강조 밑줄. 자, 그리고 명나라는 이제 이자성의 농민반란으로 망했다고 그랬고, 이 임진왜란 중에서 임진왜란 중에 만주의 여진족들이 점차 세력을 키워서 아신조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다 밑줄. 자,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그라미 치고 이 쇼군에 올라 1603년 에도 막부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95쪽으로 넘어가면, 자, 일본은 임진왜란 직후엔 일본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이 끌고 간 성리학자 강항이죠. 써놓고,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기술자는 이제 이삼평. 자, 그리고 이제 밑줄을 좀 치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외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재개. 그리고 이제 에도 막부의 통신사를 파견. 밑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 나라를 오간 사람들, 바로 이제 이 일본군으로 조선에 왔다가 투항한 사람들을 항회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야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항해가 이제 무려 1만 명에 이르는데, 이제 조선에서 부여받은 이름이 이제 김충선이다. 동그라미 치고, 자, 이 명나라 사람 신문용은 넘어가고, 자, 이삼평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바로 이 규슈에서 만든 도자기 아리타자기 밑줄. 그다음에 이제 명이 멸망하면서 자기 생산이 주춤하던 틈을 타서 대량으로 팔려나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밑줄을 좀 치시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 바로 92쪽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나라마다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까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말이죠. 바로 임진년에 외놈들이 난리를 쳤다. 이런 이제 이 표현에서는 바로 일본의 어떤 그 침략을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이걸 좀 중립적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임진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임진왜란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뀌게 된 거죠. 일본에서는 이제 분노쿠노 에끼, 게이초노 에끼. 그래서 문록 경장의 역이다. 문록 경장의 역이다. 이 문록 경장, 분노쿠, 게이초는 당시 천황의 연호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군대를 보냈다.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떤 침략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희석시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중국의 교과서를 보면 임진왜란을 보국전쟁,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전쟁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제 항외원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항외원조. 그래서 외놈에게 저항하는 조선을 도와줬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조선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도움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